다음 케이스 보면 역시나 갈고리 흉터죠. 근데 이분은 여기 함몰되어 있는 부분도 매우 불편해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해결을 하려고 치료를 했는데 한 5회 정도를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닥 호전이 없죠. 얘도 굳건히 버티고 있어서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치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유착되고 주저앉아 있는 부분을 올리는데 주로 이제 뭐 피코 레이저를 쓴다든가 아니면 포텐자나 CO2 레이저 같은 것들을 혼합해서 쓰면서 공간을 만들려고 좀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질기게 붙어 있던 부분도 마찬가지였고 이런 레이저들을 같이 혼합해서 쓰면서 유착점들이 약화되는 결과를 만들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도 좀 호전이 됐고 상안검에서 접힌 것처럼 보이던 부분도 일정 수준 호전되는 결과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환자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쌍수를 했는데 쌍수가 무너졌죠. 그래서 이 해당 부분이 돌출이 되고 폴더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노출이 되니까 여러 겹의 불편한 쌍꺼풀 모양을 만들게 되니까 그것도 그렇고 지금 여기 두껍게 잡혀 있는 흉터들 계속 붉고 흉터가 안정화되질 않으니까 이런 점들이 환자한테 치료받았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겠죠.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환자들은 사실 유착점 들이 이 방향과고 이 방향 여기서는 매우 단단한 흉터 조직들이 얼기설기 있단 말이에요. 이걸 좋게 만들려면 우선적으로 이 부위가 먼저 해결이 돼야지 되는 거고요. 얘가 해결이 안 된 채 여기 있는 쌍꺼풀 라인을 해결한다 생각보다 치료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내안각 봉합점이죠. 원래 이분의 쌍꺼풀 라인하고 내안각 모양은 이 정도였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점 안으로 차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점점점 안쪽을 덮고 막게 되는 겁니다. 이게 조금 더 진행이 되다 보면 더 넓게 상방으로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더 안쪽으로 밀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상안검에서 쌍수가 훼손이 되는 거는 유착과 흉터 조직의 수축에 의한 결과이지 원인은 아니에요. 바로 이 부위가 해결이 돼야 호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부위의 유착을 줄이고자 다양한 방법을 쓰는데 간편하게 해결이 되는 경우는 뭐 피놀 같은 걸로 조금씩 줄여가면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수술을 해서 해부학적 포지션을 바꿔놓은 건 매우 단단한 조직이거든요. 그걸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포텐자를 쓴다든가 아니면 뭐 큐어젯 같은 걸 쓴다든가 피놀 같은 기법을 같이 활용을 해서 이 부분을 여유로운 공간이 남는 부드러운 조직으로 바꿔나가요. 그래서 적당한 에너지도 필요하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만 쓰는 게 아니라 롱펄스 레이저를 쓰기도 하고요. 어떤 땐 어뷸글라스 레이저가 잘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환자한테 레이저를 쏟아보면 반응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을 잘 판단을 해서 적절한 레이저가 어떤 게 좋을지 얼른 좀 캐치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꺼워졌던 부분들이 점점점 얇아지고 줄었죠. 그러다 보니 전체적인 두께도 좋아진 겁니다. 이러면 사실 자연스럽게 이 부위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매우 많았던 부분들이 얼마 남지 않게 쌍꺼풀 라인이 예전보다 많이 교정이 된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죠. 우리가 쌍꺼풀 라인이 생각보다 작은 유착에 의해서 훼손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유착점에서 가장 원인이 되는 부분들을 잘 해결을 해야 좋아진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좀 많이 만족했고 어느 정도 호전되어서 아직도 이제 남은 부분들을 좀 더 다듬길 원해서 좋게 치료를 잘 받고 계시는 중입니다.